국내 IT 부품업체 중에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영업이익이 각각 200억 원과 1,100억 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왜 손가락질 하시죠? 이 종목을 예. 빨리 알아내서 예. 매수를 해야 되겠어, 제가. 자, 투자자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이슈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만렙 핫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2023년 6월 9일자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확인하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빠져있네. 못다 핀 숨은 진주를 담아라. 하반기 증시 주인공은 낙폭 과다주가 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국면인 만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못다 핀 숨은 진주를 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저평가주에 투자할 만하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건데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주식 투자의 기본은 네. 주가가 쌀 때 사서 네.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이때 싸다 네. 비싸다는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많이 네. 내렸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거는 단순한 예, 기준이네요. 그렇죠. 네. 이 주가가 미래의 실적 가치를 선반영했는지 네. 반영을 못했는지, 그러니까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저평가됐는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주가의 그 미래의 그 성장이 그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네. 뭐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저평가된 이런 기업들은 제 가치를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오. 그래서 보는데 미국의 지금 가팔은 네. 지금 금리 인상 중단이 되고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수급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 수급이 개선되면서 원체 성장주 쪽으로만 조금 좀 갔던 종목들이 네네. 좀 이제는, 치우쳤던. 치우쳤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평가 종목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 2023년 상반기에는 저평가를 받은 섹터가 뭐가 있는지 종목들부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뭐 여행주, 뭐 여행주라든지 네. 식자재 업체들, 뭐 신발, 조선주,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네. 이런 섹터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상승에 따라서 뭐 추 상승 여력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식자재 관련 주들도 외식의 성장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조선주들 같은 경우 요즘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라갔던.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면은 아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이 외에도 반도체 관련주나 그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도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한 사이클형 산업인데 그동안 이제 전방 IT 산업이 좀 부진했고 그리고 재고가 좀 소진되면서 저평가 받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런 뭐 미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네. 높은데 상대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들은 소재 업체 대비 워낙 좀 덩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저평가 받았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지금 전 분야가 다 저평가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분야가 많은데 자, 그렇다면 그중에서 관심을 두고 볼 만한 종목을 좀 골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연어를 낚아채듯이 종목을 좀 낚아주시죠. 현대 미포조선을 레이언스라고 해서 먼저 이제 조선 업종의 현대 미포조선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네. 원래 2023년 들어서 이제 현대 미포조선은 이 고수익성의 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그 발주가 늘어났고요. 중형 LPG선과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또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익 개선의 방향성은 그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하반기부터 구조적인 영업이익 흑자 전환 달성도 가능해 보이는데 현재 그 PBR이 1.2배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6배 수준 정도까지는 좀 도달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뽑은 종목은 요거는 이제 좀 의외인 종목인데 의외예요? 레이언스라고 해서 뭐 엑스레이 시스템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네, 의료기구잖아요. 예, 의료기구. 엑스레이 촬영기. 그렇죠. 아. 저평가주들은 원래 평가가 낮기 때문에 네. 언제 재료가 붙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종목도 붙어버리면 이게 한번 크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고평가주가 아닌 말 그대로 틈새 시장을 노려 저평가주에 투자하고 싶다.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자, 이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저평가주 잘 고르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팁이 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저평가를 어떻게 찾지? 그러니까. 그 찾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 예.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 그걸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자기 자본이익률 ROE가 있고요. 예. 주가 수익 비율인 PER, 예.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그리고 세전 기준 영업 현금 흐름인 EV, EBITD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내 증시에서 이런 저평가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제 1992년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우리 한국 증시의 문호가 개방됐던 시기입니다. 1992년이에요. 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기법이 많이 소개됐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그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 기법이 상당히 좀 이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저평가된 종목들의 그 주가가 단기간에 한 10배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었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 그 한국이동통신, 그리고 태광산업, 대한하성 등이 있습니다. 한국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하더라도 IT 시절이었죠. 맞아요. IT 성장주들 막 날아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 종목도 같이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면서 한 18배에서 19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태광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1990년대 초에 석유화학 쪽으로 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상승세가 좀 한 6개월 정도까지 상승세가 나오면서 한 1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예, 예. 그다음 좀 떨어졌는데 네. 그래도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90년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히 좀 좋은 역할도 있지만 또 투자자들이 간과한 게 뭐냐면은 이런 그 저PER주나 저PBR주를 투자하더라도 주가가 한 10배 이상 급등하면은 버블이 상당히 크다는 거를 좀 간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강풍이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네, 네. 이런 저PER, 저PBR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주가가 급락하는 거를 목격하게 되었고요. 무조건 이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뭐 들어와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도 계속 밸류에이션 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좀 고평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주라고 할 수 없고요. 뭐 기업의 재무 상태나 뭐 성장 가능성,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익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대비해서 적게 벌면은 아마 그 수익이 더 낮아지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더 고평가가 될 수가 있죠. 저평가에서 고평가. 그렇죠. 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을 바라보고 해야지 그러네. 않으면은 고평가일 때도 고평가도 아닌데도 예, 벌써 예. 팔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만렙 박주식이 준비한 2023년 하반기 상승이 기대되는 저평가주 탑3 줄을 서시오. PNT입니다. LX 인터내셔널. 네, 2차 전지 그 장비 업체인데요. 그동안 이제 저평가를 받았는데 저평가를 받은 원인은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또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좀 매출이 더디게 나오냐. 의구심을 키웠군요. 의구심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실적 기준 PER이 한 10배 정도인데요. 이 동종업계 PER이 14배인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이제 대규모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매출 인식 규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원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그래도 상승할 종목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네. 먼저 LX 인터내셔널 LNG 터미널 사업과 니켈 뭐 이런 환경 사업 관련해서 또 M&A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좀 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아마 두산 LG전자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 쪽을 집중했죠. 많이 좀 예. 집중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그 인테리어 개선이나 이 자율주행 수익화에 대한 그 필요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LG전자의 상당히 큰 수혜가 좀 기대되고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 한 7.7배 수준인데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PE 한 9배 내지 한 10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은 원래 자회사들이 거의 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슈가 나와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요번에 로봇 관련. 상장 이슈도 지금 좀 살아 있어서 지금 요 상승 추세에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예,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신세계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IT 그 전방 수요가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좀 저평가되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그 업체들이 그 폴드 리튬 모듈을 그 채택하면서 매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북미 고객사의 MR 기기가 얼마 전에 좀 공개됐는데 기존에 한 카메라가 4개에서 5개밖에 없었다가 네. 이번에 보니까 한 센서를 포함해서 15개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AR이나 VR 그 관련 카메라 탑재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네. 3D 센서 장비의 판매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9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한 8에서 한 9배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이 중국 쪽 시장이 반점만 오면 무조건 바로 한번 틀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신세계인데 신세계는 아무래도 저점 이탈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이 조금 이탈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이탈하는 모습에서 아마 신세계의 지금 밸류에이션상 따지면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좀 모으면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하반기에 저평가주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한테 한 장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히든카드요? 국내 IT 부품 업체 중에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저 내년 예상 실적 기준 그 PER 6.5배로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되는데요. 그러네. 네, 궁금하실 건데 힌트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키워드는 사과입니다. 사과요? 2023년 실적은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영업이익이 각각 200억 원과 1,100억 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하반기에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가 하면은 바로 이제 애플의 그 스마트폰 신모델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 회사는 그 OLED 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그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객사인 그 애플이 그동안 그 OLED 패널의 그 비중을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네. 가장 큰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네. 바로 이제 태블릿입니다. 태블릿. 애플이나 국내 그 삼성전자에서 OLED 패널을 장착한 태블릿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네. 그 스마트폰보다 태블릿은 화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비싸겠죠. 예, 단가가 지금 보니까 한 2배에서 4배 네. 정도 네. 높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장착 대수가 많아지면은 네, 네. 그만큼 이제 판매량도 늘면서 네.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되고요. 예. 그래서 2024년 내년부터 네.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이야.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네. 태블릿 PC와 촬영용 무선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케이블 등 자동차 전장량 쪽으로의 매출도 다각화되면서 네. 상당히 좀 차별화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황성수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내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왠지 느낌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레벨업 가이드들도 궁금하시다면 크쇼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그리고 신상호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만내 박주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